자, 다음으로 이후학을 좀 볼까요? 이후학은 별명이 제갈조조네요. 그러니까 제갈공명 플러스 조조를 합친 것만큼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화공업단지가 울산과 마산, 창원 아니에요? 울산은 이후락의 고향이고 마산은 박정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박정희 시대 때 이 공단이 배치되는 게, 그리고 그 구미는 박정희의 고향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3대 공업단지가 이 3명의 실력자들의 고향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후락은 박정희의 속마음을 가장 잘 읽은 게 이후락이네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들도 깜짝깜짝 놀란다 이거예요. 이후락하고 박정희는 분명히 안 만났는데 어떻게 말하는 게 저렇게 똑같냐. 그래서 무슨 텔레파시도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박정희, 그 이후락이가 눈치가 빠르게 박정희의 속마음을 잘 읽었다는 건데, 원래 이후락이군요, 박정희랑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5.16이 일어났을 때 박정희의 좌익 경력에 대해서 제일 상세하게 미국한테 얘기해 준 게 이후락이에요. 그 바람에 미국에서 오자마자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는데, 뭐 이건 선이 두 가지예요. 미국이 풀어주라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후락이가 김종필을 설득했다. 그래서 야, 나 가둬놓지 말고 너네가 써라. 그 정보부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후락이가 군 내부의 최고의 미국 통일자 정보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주면서 살아나게 됐는데, 한편에서는 미국을 감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박정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박정희의 제2인자 역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이후락이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됩니다. 아마 미국과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중재하던 그 이후락의 역할이, 그 공백이 그러니까 확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혁명 주체는 아니지만 혁명 주체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내분이 심해지면서 그 속에서 이제 박정희교 신자였던 이후락이 이제 입지를 확보합니다. 이게 이후락이가 젊었을 때, 이후락이가 26세 대령이 되고요. 28에 별을 달아요. 그러니까 무지 빠른 거죠. 무지 빨라서 그 5.16이 일어날 당시에는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젊은 소장인데 군 내부에서 이제 그 국방장관하고 백두진 재무장관하고가 미국에 갈 때 이 이후락을 대동하고 가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도 잘하고 정보계통이었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미 대사관의 무관으로 50년대 후반에 3년 넘게 무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정보 인맥들과 교류를 했고 돌아올 때 이제 미국 대통령 훈장도 받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이 민주당 정권 때 뭘 하냐면 중앙정보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권의 정보기관입니다. 그 전에는 7구 부대라는 게 그 군 정보기관으로 7구 부대라는 게 있었는데, 방첩대하고는 다른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그 7구 부대가 왜 7구냐면은 사령관의 군번, 부대장의 군번, 즉 이후락의 군번이 79번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락 군번을 따서 7구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걸 확대해서 중앙정보위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이공화국을 대표해서 미국하고 이제 협력 속에서 정보기관을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신뢰할 만한 인물. 그러니까 미 대사관 무관을 지내면서 아예 미쿡 사람이 된 거죠. 머리 까만 미쿡 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러다가 야, 쿠데타 이러니까 박정희가 어떤 놈이야? 했더니 옛날에 뭐 빨갱이 숙군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자기가 아는 정보를 다 대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미국에 경계를 했는데 아마 또 그런 과정에서 아니야, 저 박정희 믿어도 돼, 괜찮아 하고, 그러면 네가 옆에서 좀 감시해봐, 뭐 아마 이런 역할도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독재적으로 또 박정희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또 그 안에서 모든 이권을 다 챙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가 뭘 하냐면은
코리아 헤럴드 사장을 지내요. 그래서 언론사,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영자 기관지 사장을 지내다가 공보실장이 됩니다. 최고의 공보실장인데 그 전에 그 공보실장했던 사람이 원충현 대령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게 뻣뻣하게 기자들을 무슨 사병 부리듯이 그렇게 대하고 하니까 기자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나빴는데 이후락이는 머리 빨리 돌아오고 이후락의 단점은 말을 더듬는데요. 말을 더듬는데 이후락이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좋아서 그거는 대뇌가 소뇌를 압박하기 때문에 더듬는 거다. 말 더듬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야. 뭐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유머도 쓰고 박정희 가려운 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비위도 맞춰주고 아주 머리는 팽팽 돌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을 교주로 하는 박정희교를 신앙하는 기분으로 일해야 한다. 비서실장 있을 때 늘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하다가 아까 김영욱 때 설명했듯이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삼선 개헌을 했을 때 이만섭이라고 국회의장 지내고 한 2, 3년 전에 세상 떴죠. 그 사람이 젊은 기자 시절에 강골이었는데 의원총회에서 좋다. 삼선 개헌에 동의할 테니 김형욱 이후락을 잘라라. 뭐 이제 그런 그 폭탄 발언을 이제 해서 그 유명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박정희가 시킨 것 같아요. 이만섭 의원이 강골이긴 하지만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못했을 거고, 그리고 박정희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공화당 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쫙 날려버린 거죠. 그런데 김형욱은 그냥 날라갔지만 이후락은 박정희가 다시 부릅니다. 뭘로 부르냐면 주일대사로 불러요. 주일대사로 불렀다가 주일대사가 된다면 또 뭘 했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박정희가 스시를 좋아하니까 긴자에서 스시를 사서 도시락을 싸서 그걸 하네다 공항에서 해서 청와대에다가 그러니까 2시간 반 걸렸다고 하나? 비행기 오는 게 2시간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일본의 긴자의 고급 그 스시집에서 만든 스시를 먹게끔 딱 이렇게 해서 보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박정희의 가려운 데를 살살 이제 긁어주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중앙정보부장이 된 겁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돼서 아마 중앙정보부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 권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7.4 남북공동성명을 했고 나쁜 짓이지만 또 유신을 준비한 겁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7.4 남북공동성명 때는 이걸 그 발표할 때 사람들이 진짜 너무 놀랬죠. 뜻밖의. 그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래서 대낮인데 불을 켜야 할 만큼 그 깜깜했었어요. 교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비가 이제 막 오는데 큰 뭐가 있었다 뭐 하는데 다음 시간에 사회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수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은 평양 분인데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하면서 그렇게 감격을 하고 야 그러니까 오늘 수업 못하니까 니들 자습해라.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흥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남북통일,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평양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김일성 만나서 악수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북쪽의 특사가 또 극비리의 서울을 방문해서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의 원칙을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이게 전쟁 끝나고 딱 20년 되던 해예요. 딱 20년 되던 해에 이게 터지니까 이산가족들은 이제 정말 그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이제 그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통일의 염원이 한껏 고조됐을 때 우리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게 유신입니다. 그런데 유신이라는 걸 할 때 박정희, 그러니까 이 유신의 주역이 뭐 일부에서는 이후락 작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박정희 작품이죠. 그런데 그거를 박정희가 제작 겸 감독을 하는데 이후락이가 진행을 맡아봤다고나 할까? 아니면 또 그러니까 일부 부분은 이후락 감독하에 찍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인데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했어요. 삼선 개헌을 한 거
사람들이 뭐 이제 71년 선거 부정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삼성계연이 먹혀들었습니다. 박정희를 다시 뽑아줬어요. 근데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영구 집권을 하고 싶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삼성까지만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해야 하는데 4선 개헌을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헌법을 깨긴 깨야 하는데 헌법을 깨더라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쁜 놈이지만 그거 안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진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고심하고 있을 때 제갈조조가 그걸 명분을 대주는 거예요. 카카. 평양을 갔다 왔더니 말이야.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71년도에 남과 북이 선의의 체제 경쟁이라는 걸 박정희가 8.15 경축사에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과 북이 선의의 체제 경쟁을 하자 이제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도 됐는데 카카 제가 평양에 가봤더니요. 김일성 주석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짓만 하면 고개 들어서 저쪽 보기만 해도 밑에서 알아서 착착착 아주 일사불란하게 쫙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71년도에 공화당에서 항명파동이 있었거든요. 여당도 항명을 합니다. 여당 놈들도 말을 안 들어요. 야당은 맨날 국회에서 발목 잡아요. 언론은 물어뜯어요. 애들, 대학생들 길바닥에 나와서 짱돌 던지고 난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통일적으로 그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가까이 영도적 안에 일치 단결하고 거취장선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게 박정희가 들어볼 때 그럴듯했던 거예요. 이게 유신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을 할 때 이제 유신 사진을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유신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남북 통일의 그 환경을 만든 데가 굉장히 중요한 명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김대중 납치 사건을 했다라고 해서 떨려놨어요. 근데 떨려놨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떨려난 거죠. 69년도에 삼성계연하고 떨려나고 이번에 떨려놨는데 73년에 떨려놨을 땐 이렇게 얌전히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 맞았을 땐 조계사에 가서 저렇게 소문 내지 않고 그러나 사진은 찍히게끔 사진 찍혀서 나가면은 그리고 이제 원래 불교도니까 불교 쪽에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라기는 박종균은 박정희가 10대 국회의원 때 공화당 공천을 주는데 이후라기는 공천을 안 줘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락과 박정희의 관계, 이후락에 대해서는 박정희가 뭔가 경계하는 게 있는 거고 박종균은 이쁜데 여전히 이쁜데 이제 유경수 여사가 그 피살됐으니까 경호 책임자가 당연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러나게 했다가 적당히 국회의원 줘서 다시 곁에 두고 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진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 이후락에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이제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박정희가 죽고 났는데 공화당 내에서 이 정풍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정풍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무렵에 이후락한테 이제 당신 정치자금 뭐 하지 않았냐, 당신 비자금이 많지 않느냐 했더니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인데 떡장사가 떡 팔다 보면 떡국물 흘리는 거 당연한 거지. 떡국물 좀 주워 먹었다. 이제 떡국물을 먹었냐, 떡판을 먹었냐, 뭔지 하지만 이제 막대한 부 그리고 를 축적한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이제 너 나가라 그랬더니 탈당 운동을 또 하죠. 그러니까 왜 나만 나가? 김정필이는 더 먹었는데, 김정필이도 먹었는데 이제 하고 물귀신 작전을 이제 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5.17이 일어나면서 이제 부정축제자로 몰렸고 재밌는 건 박종균은
여기서도 살아나요. 여기 이름에 보면은 김종필, 이후락, 박정규현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후락은 이 이후에는 은퇴해서 경기도 광주에서 도자기 굽고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그 후에 박정규는 살아났고, 이후락은 아들 셋을 다 재벌집에 보냈죠. 호남정유,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더라, 한국화약이었나? 그리고 또 SK하고 이제 그렇게 재벌들하고만 사돈을 맺었고. 그런데 이 박정희의 비자금 미스터리, 그거를 이후락이가 그래도 끝까지 관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비자금에 대해서 진전이 없습니다. 비자금 환수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긴 했는데, 뭐 안민석 의원 등이 이제 중심이 돼서 했고, 저도 뭐 조금 가서 발표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